일용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기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넷째 주 KBL 룸의 팩트 2부 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올 시즌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진짜 마지막 방송입니다. 성윤홍구가 있죠. 요즘에 성윤홍구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우신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KBL 이륜농구의 마지막 방송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선정지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시죠. 뭐 성윤농구 좋아하시잖아요. 농담 장난입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네. 이제 니노님이 마레이가 슛이 좋고 피켄롤이 약하긴 한데 스크린은 단단하니까 이제도 이간이가 미들을 편하게 던질 정도는 되고 1대1 포스트 플레이는 득점 잘해주고 리바 패스 스틸 수비 활동량까지 장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마레이에 대해서 짱입니다. 네. 석고대제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고대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고대제. 저의 입을 깨매버리고 싶어요. 시즌 전에 입을 깨매버리고 싶어요. 네, 진짜 이게 되게 식상한 표현인데 보배 같은 존재다. 그렇죠. LG에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군계 일학이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에어페리님이 오브라이언트 몸 상태, 운동력, 여타 모든 부분에서 원이 스펠면 등 1옵션 웨인 선수비 한참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빠르게 준수한 웨인 선수 찾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조니 오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우려의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오브라이언트 선수에 대해서 이번 DB 편에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변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2주 전인가 한번 이 선수 변수가 좀 있는데라고 했던데 그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초님이 문성권의 변천사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변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성권이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수비나 뭐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같은 이 활동량 여기서는 뭐 이미 최고였는데 사실은 공격할 때 이 세깅 당하는 부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시즌 3점 성공률 38%예요. 그렇죠. 10%가 올랐어요. 지난 시즌. 그래서 이제 놔두면 안 되는 정말 3&D로서는 극강의 효율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우승하고 나서 제가 문성권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을 때 문성권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솔직히 스스로는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되게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약간 놀랐는데 참 그렇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도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게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고 참 보기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프로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D 요원이고 FA 되면 돈 많이 벌겠어요. 초대박 그렇죠. 낼 겁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 기량을 가지고 어떤 팀하고 만나도 이 팀의 어떤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떨어지는 어떤 변수가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훈 선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가 11승 14패 7이고요. 지금 좀 행보가 계속 좀 불안합니다. SK에 패했고요. LG한테도 지금 연패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팀 전체 경기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한데 이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 현장에서도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저것.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DB에 대해서 트리플 포스트를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이 어떤 부분이냐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상재가 상무에서 들어오면서 몸 상태가 약간 변화시켜서 왔다. 그래서 활동력이 어느 정도 된다. 김정규도 괜찮다. 오브라이언트만 올라오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무서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근데 지금 그 가정에서 세 가지가 모두 다 깨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면 김종규가 여전히 뭐랄까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또는 어떤 컨디션의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상재 같은 경우에는 장염 증세로 인해서 체력적인 어떤 방전 이 체력이 방전이 되게 되면 그 몸 상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좀 더 나야 되고 거기에서 활동력이 좀 더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오브라이언트는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 트리플 포스트의 어떤 실험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상범 감독도 LG전에서 트리플 포스트를 실험을 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쓴 게 페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쓰긴 써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어떤 그 코어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브라이언트 선수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얘기로 이제 계약 기간이 좀 한시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얀테메이트는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대체 외국인 선수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시즌을 모두 이제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오브라이언트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기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뛸 선수는 아니고 이 KBL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만든 이후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 지금 오브라이언트를 8주 계약,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까지 계약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서 오브라이언트 측은 KBL에서는 DB에서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오퍼가 오면 그때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고 DB 측에서는 오브라이언트가 기량 테스트를 일단 하고 여기서 이 기량이 흡족할 경우에는 설득해가지고 잔류를 갖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한 거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 둘 다 이제 윈윈 게임이 돼야 되는데 루즈루즈 게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브라이언트 기량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1월 중순에 그 교체 카드 하나를 써서 외국인 선수를 갖다 바꿔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오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기량 상태면 사실 타 리그로부터 어떤 오퍼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DB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이런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이상원 감독님이 그 이제 이 오브라이언트 경기력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게 일종의 약간의 이제 그 뭔가 다른 상황이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이제 내포한 멘트셨어요 사실은. 예, 이게 바로 어떤 계약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DB 오브라이언트가 도저히 경기력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레나드가 뛰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레나드가 이제 뭐 2옵션급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1옵션들과 맞붙었을 때 이제 경기력이 또 우수하게 나오긴 또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뭐 이제 최고 1옵션 뭐 원이나 뭐 이제 니콜슨이나 뭐 이제 이런 급들과 또 붙었을 때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DB로서는 지금 되게 많은 게 꼬여 있는. 그러면서 또 이제 가드진은 또 이제 결국에는 혼자서 약간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브라이언트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얀테 메이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을 때 얀테 메이튼 같은 경우에도 2월 한 중순 초중순까지 지금 이제 부상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활을 갖다 좀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DB는 만약에 오브라이언트의 어떤 기량 향상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외국인 선수로 교체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 오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량은 좀 있는 선수 같은데 문제는 밸런스가 지금 잘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DB에서 어떤 뭐 얘기를 갖다가 하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몸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타고나서 약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가 DB가 계약을 한다는 소식 들렸을 때 대체적인 반응은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잘 데려왔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팀 감독님이 하지만 이상민 감독님은 이제 토마스 로빈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DB의 오브라이언트가 뭐 기량에 비해서 몸 상태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로빈슨도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왜냐하면 KBL 온 선수는 타고난 레이더망에도 다 들어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다 됐는데도 이렇다? 이거는 상당히 좀 뜻밖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몸 상태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DB가 지금 코어가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득점 자체가 72점, 75점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근데 국내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이 지금 김현호 선수가 살짝 이제 아팠기 때문에 지난 그 SK전에 나오지 못했고 김현호 선수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공수에 따른 활동력, 그런 에너지 그리고 어떤 결정력 그러니까 2대 공격을 했을 때 사실 오누아쿠가 가장 선호했던 가드가 김현호이기 때문에 즉 그런 이제 빅맨들과의 어떤 2대 공격이라든가 어떤 수비라든가 그리고 석점슛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으면서 에너지 레벨을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좀 그렇고 그 DB는 지금 코어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원 감독 특유의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려면 어떤 코어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멤버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 DB는 이 두 개가 다 뭐랄까 좀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DB가 좀 힘든 그런 시즌을 갖다 좀 보내고 있지 않나 현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공사 이제 12승 13패 5위에 올라 있고요. 인상공사에 정말
대역전승. 정말 네. 눈을 보고 믿기지 않는 정말 놀라운 역전승을 거뒀는데 또 현대모비스 상대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이 팀은 진짜 죄를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돌아가면서 다치니까 지금 심지어 이제 니콜슨이 또 허리 다쳤는데 두경민까지 지금 무릎 타박상을 당하면서 또 그렇죠. 이제 어제 현대모비스는 거의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뭐 거의 뭐 누구 나오면 누구 다치고 누구 나오면 누구 다쳐서 이건 정말 되게 꼬여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니콜슨 허리 부상부터 보죠. 허리 부상이 지금 네. 2번째거든요. 브레이크 때 한번 다쳐서 그때 당시 한 10 며칠 정도 지금 못 나왔었죠. 음. 못 나오고 다시 또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 무릎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네. 디스크인데 허리 염좌인데 이게 그 중국 리그 뛸 때 벌써 이제 허리 염좌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은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허리 염좌인데도 이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된다. 지금 일단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컨디션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콜슨이 없어서 이제 클리프 알렉산더가 강제적으로 거의 뭐 40분 가까이 뛰는데 사실 알렉산더가 그 지난 시즌 KT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둔하게 어떤 가드 이제 이 두 가드가 같이 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잘 받아먹는 것도 있고 알렉산더의 스크린이 움직임도 좋고 네. 이 선수가 원래 기름손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2라운드 때부터 급격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알렉산더의 이런 활약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엔 니콜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계가 아닌가 싶고 결국에 또 이제 차바위까지 좀 몸 상태가 안 좋고 지금 이윤기 전현우도 여전히 컨디션이 100%는 아닌 상황. 그렇다 보니까 포워드 라인이 완전히 뭐 같이 흔들려 있는. 가드진, 포워드진, 빅맨진이 다 그냥 부상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공사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점 차 이상, 21점 차까지 뒤졌다가 결국 이제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그게 이제 둔하게 어떤 힘, 그리고 어떤 그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끈끈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그 조상렬이라든가 이런 3점 슈트의 어떤 폭발력,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모비스한테 완패를 했잖아요. 즉 이제 그만큼 기복이 이제 좀 심하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니콜슨과 또 두경민까지 지금 무릎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속 안고 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부상자가 많다 보니 또 높이 문제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존 디펜스를 계속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제 뭐 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2쿼터부터 2-3 존, 3-2 존 이렇게 섞어가면서 쓰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가스공사의 존 디펜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저 그 이후로도 계속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사실은 가스공사도 KC처럼 어쩔 수 없이 쓰는 면은 있어요. 맞아요. 부상자가 너무 많고 체력도 100% 아닌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경민, 김낙현의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라도 지역 방어를 쓰면서 어떤 이 체력 부담을 줄여주는. 왜냐하면 상대 메인 핸들러를 지금 차바이가 없는 상황에서 두경민, 김낙현이 어느 정도 더 맡아줘야 되니까 그럼 수비하다가 체력이 다 소모되거든요. 네. 공격에서 다 쏟아 부어줘야 될 선수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방어가 더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이 앞선 KC처럼 앞선이 단신인 팀은 지역 방어에서 메리트를 가져가기 어렵다. 이동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그물망 형성 자체가 안 되고 이제 뭐 되게 뻔한 얘기인데 지역 방어를 깨려면 특히 투3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하이포스트에서 볼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그 위에 어떤 패스 전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경민, 김낙현이 아무리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압박을 해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하이포스트 볼 투입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팀 상대할 때 보면은 그냥 탑에서 페인트 존으로 그냥 볼이 쑥쑥쑥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도 이게 2쿼터에 노골적으로 공략당하면서 점수차가 뭐 30점 차 가까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또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존 디펜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번 시즌에 존 디펜스 많이 쓰는 팀이 KCC, 삼성, 가스공사, DB 요 팀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지지난 경기부터 안 쓰기 시작했어요. 거의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DB는 3-2 뭐 이제 프레스 이후에 3-2 존 이제 존이 계속 공략당하고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존 디펜스는 기습적으로 써야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3를 계속 한 5포지션 연속으로 쓰면은 상대팀들은 이게 적응이 되고 공략을 합니다. 프로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가스공사 존 디펜스를 깨부순 현대모비스의 유지학 감독도 뭐 원래부터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지역 방어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 방어는 기습적으로 써야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몇몇 팀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한계를 다 겪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게 최근에 어떤 그 예전에 2000년도 초반 중반 뭐 이럴 때 이제 막
존 디펜스 쓰면 쏠쏠했거든요. 쏠쏠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골밑 중심의 어떤 농구가 최적화되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외곽에서 2대 공격에 의해서 석점 쏘고 거기에서 이제 스몰 볼로 트랜지션 빨리 하고 이런 농구가 지금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지역방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정효군이 없는데 차바이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윙맨 지인의 그 수비가 지금 많이 좋지가 않고 두겸이 김낙현은 힘들고 여기 전현우나 뭐 이용기를 갖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높이나 그런 이제 수비의 어떤 그 밸런스 측면에서 한계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쓰는 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 시점에서는 네. 지역 방어는 정말 한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써야 되고 오히려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플랜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플랜으로 가져가려면 차라리 진짜 KCC처럼 그 외곽 공격에서 어떤 한 선수가 구멍이 났을 때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렇죠. 그런 수비를 하거나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주전 의존도를 낮추면서 식스맨 층으로 플랜 B를 마련해서 대인 방어를 쓰고 거기에서 수비전으로 가는 거죠.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요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방어가 워낙 그 번번이 뚫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가스공사 아마 코칭 스태프도 고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쓰는 부분이 저희가 그냥 밖에서 봐도 그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공략당하기 시작하면 경우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상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인상공사는 15승 10패 3위 올라 있고요. 가스공사에 역전패 당했는데 KCC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즘 따라 갑자기 좀 약간 좋게 말하면 꿀쟁이 연기, 네. 나쁘게 말하면은 조마조마한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CC가. 가스공사는 뭐 다 이긴 경기를 그냥 네, 놓친 거죠. 방심 플러스 가스공사의 폭발력 때문에 놓친 그런 게임이었고 뭐 김승희 감독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선수 이렇게 그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KCC전 96대 91로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펠맨은 너무 잘하고 있고 변준영도 지금 이제 KCC전 같은 거 30점 이상 해주면서 뭐 MVP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 팀이 여전히 뭔가 탄탄하게 뭔가 안정적으로 가는 느낌은 좀 없다. 그래서 최근 한 1, 2주 보면은 SK나 KT에 비해서 약간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김승희 감독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즌 초반에서 몬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몬로를 지난 KCC전에서는 1분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스펠맨을 계속 썼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KCC가 일단 메인 볼 핸들가 변준영이죠. 그 다음에 전성현 문성곤이 윙맨이고 오세근이 있고 스펠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코칭 스태프의 판단은 뭐냐면 아직까지 박지윤이나 양희종이나 이런 선수들 쓰기는 하지만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주전들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변준영과 스펠맨이 지금 이제 새로운 코어잖아요. 그렇죠. 코어면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어떤 공격 옵션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좀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그 부분 나쁜 부분은 아닌데 그게 약간의 부작용이 좀 생기고 있고 스펠맨 같은 경우에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기이긴 한데 뭔가 스플릿돼 있는 느낌이에요. 스펠맨이 잡았을 때는. 약간 동떨어져서 네, 혼자 공격하는 네. 느낌. 네. 아니면 정말 스페이싱을 벌려주고 1대1 페이스업을 갖다가 시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2대 공격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1대1 나서 이 선수가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다 이렇게 넉넉히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 개막 초반부터 이 스펠맨과 KCC 다른 선수들 어떤 조화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펠맨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스펠맨의 어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연관지어서 이제 조금 이제 결국에 KCC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스펠맨이 득점하는 장면도 다른 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할 때 스펠맨에서 파생되는 상황도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스플릿 되어 있는 따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린저랑 비교했을 때 사실 설린저의 어떤 BQ나 이런 게 너무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좀 기이한 편이긴 하지만은 설린저 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이제 전성현이나 오세근이나 이런 쪽 어떤
합이 맞는 어떤 아주 그걸 통해서 이지 득점을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변준영이나 스펠맨이 뭔가 1대1로 화려한 유려한 기술을 통해서 뭔가 꾸역꾸역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약간 뭔가 가긴 잘 가는데 약간의 뭔가 삐그덕대는 약간의 이제 뭔가 불안감이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보면 오세근이 굉장히 잘하는데 오세근은 이제 그 어떤 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롤맨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성현은 문성곤은 이제 3&D. 그 전성현도 이제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했을 땐 좀 불안하고 스파럽 슈터로서 어떤 효율성이 극강인 그렇죠. 그런 슈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변준영이 잡아야 되고 또는 박지훈이 만약에 정해서 들어오면 박지훈이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작업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준영이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변준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싱 위주로 모는 걸 이제 다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고 뭐 31점을 갖다 넣긴 했었지만 캐시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스펠맨과 변준영이 코어라고 그러면 이 두 선수가 2대2의 어떤 비율을 갖다 늘리면서 거기에서 시너지가 확 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부처에서 보면 공격 자체가 그러니까 오세근도 약간 어정쩡하고 전성현도 어정쩡하고 문성곤도 어정쩡하고 변준영 스펠맨도 좀 어정쩡하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약간 혈이 막혀 있는 듯한 네, 느낌. 네. 서서 세팅을 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 21점 차로 이제 그 앞서다가 이제 어떤 가스공사가 쫓아왔을 때 맥을 끊는 득점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득점이 못 나오는. 그리고 KC전 같은 경우에도 96대 92로 승리 갖다 거두긴 했었지만 어떤 이게 어떤 객관적인 개인의 어떤 기량차이지 이게 팀 전술로서 뭔가를 이제 극복하는 모습은 아닌 그러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인삼공사의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KGC가 기본적으로 지금 올 시즌에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KT나 SK하고 맞대결을 했을 때 SK는 워낙 천적이니까 뭐 매치업 상승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KT를 갖다 누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좀 끈적하게 만들어야만 KGC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2위 안에 들어서 4강에 직행을 하고 그리고 KT하고의 어떤 경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네. LG LG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0승 15패 현재 8위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삼성을 잡았고요. DB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LG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우 LG 예.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개막 초반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오죽하면은 LG 현장에 제가 이제 창원을 갔는데 LG 한 관계자가 아니 우리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못하는 건 아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점도 얘기를 좀 해주려고. 예. 당신은 너무한 게 아니었고요. 네. 당신은. 당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정말 최근에는 사실은 장점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무적인 어떤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 팀도 이제 지금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2옵션 외국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올 시즌 강백호라 불리는 네. 압도국 말리가 아부 선수가 이제 퇴진이 됐고 사마르도 사무엘슨, 사마도 사무엘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그렇습니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이 선수 이제 그 NBA 클리블랜드 때 진짜 저도 이름을 종종 봤습니다. 판타지하거나 네. 게임할 때 네. 이름을 종종 봤던 선수인데 2m 6cm에 이제 122kg 아주 좋은 체격을 가진 선수고요. 이 루이빌 대학교도 명문입니다. 네, 미국에서 명문 대학교를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뭐 이제 D 리그, 이스라엘 리그, 중국 리그 뭐 다양한 유럽 리그에 뛰다가 왔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뭐랄까요. 어쨌든 2옵션 선수다 보니까 좀 인사이드에서 어떤 터프한 플레이라든지 좀 이제 파워를 좀 활용한 플레이 이런 것들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슈팅 레인지는 좀 짧은 선수죠. 네, 그리고 맞아요. 슈팅은 석점을 간간히 던지는데 슈팅은 쏟아 말아요. 그 특이한 폼. 깔짝 슛. 네. 네. 그 슈팅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는 선수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베테랑이고 골 밑에서 파워가 나쁘지가 않고 그 몸을 굉장히 좀 잘 쓰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득점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리그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다. 즉 이제 지금 마레이가 1옵션이고 이 선수가 2옵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에서 15분 뛰면은 10에서 15분 동안의 어떤 출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선수가 마레이하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 좀 비슷해요. 네. 포스트업 아무래도. 위주의 어떤 네, 예, 네. 볼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가 지금
최근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걱정되는 게 마레이가 잔부상이 좀 생겼어요. 뭐 무릎이나 발목 쪽 잔부상이 생겨서 출전 시간이 제한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근데 개막 초반부터 사실 뭐 마레이가 잘하는 와중에도 말리가보가 이거를 좀 뭐랄까 채워줘야 되는데 네. 예, 이거 사실은 못 채워줬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마드 사무엘슨이 이거를 좀 채워준다면 좀 좋을 수는 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어떤 유사함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 대처가 되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 옵션에게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좀 활동량이라든지 에너지 넘치는 어떤 수비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또 약간의 이제 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것도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호 감독이 지금 8인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미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수 가용폭을 좀 넓게 가져가죠. 그리고 과감하게 좀 이제도 이관희 같은 어떤 주전급 멤버들을 조금 이제 동시에 쉬게 하는 예, 요런 이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성 감독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LG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수비법 얘기할 때 스위치 수비 빈도 늘어났고 어떤 이제 활동량 늘어난 부분, 이런 압박 강해진 부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계속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팀들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거거든요. 수비 에너지 레벨,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LG도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고, 다만 이게 관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을 보면은 그 이재도 이관희를 점수차 벌렸다가 동시 쉬겠다가 갑자기 따라잡히는 어떤 상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로테이션을 위한 어떤 이제 백업 멤버들이 나왔을 때 그 점수 차를 마진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LG가 아직은 사실 익숙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승우 같은 신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아직 뭐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한상혁도 아직은 조금 뭐 이제 안정감이 있다고 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뭔가 이제 어떤 대안이 생긴다면은 LG의 어떤 이런 로테이션 농구는 계속 좀 안정적으로 갈 텐데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그 이 옵션 사마르도 사무엘슨 선수를 바꾸고 또 이 선수도 이제 마리아 비슷한 어떤 정통빅맨에 가까운데 리그에서 적응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 감독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 부분이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수비에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마레이의 공격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기자 말처럼 좀 약해요. 지금 특히나 지금 8이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좀 4라운드 5라운드를 제가 지켜보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 팀의 체질이 또 계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두 선수 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면 벤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이제 6승 20패 10이고요. 네. 연패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LG, SK, 오리온에 모두 졌고요. 근데 삼성이 뭐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좀 따라잡다가 지는 이런 상황은 나옵니다만 여전히 뭐 패배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토마스 로빈슨의 어떤 경기력 저희가 뭐 이제 좀 한 주 동안 또 체크를 했는데 이런 좀 단점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로빈슨이 그 지금 삼성 팬들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약간 좀 복장 터지는 어떤 경기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30점 이상 넣으면서 어떤 그 임팩트를 갖다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은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지난 이제 오리온전에서도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절뚝이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뛰는데 그 설렁설렁 뛰는 게 단지 뭐 의지 문제가 아니고 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첫 경기 뛰고 난 이후에 좀 무리를 낸지 온몸에 근육통이 왔다고 그래요. 일단 아리베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경기 스타일 자체가 끈끈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했을 때 하이포스트에서 자기가 링커 역할을 하면서 뿌려주는 패스 역할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삼성 선수들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1대1이 안 되면 백코트를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어떤 태도 문제가 또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 태도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울콜에 대한 너무 민감한 반응. 네. 사실 이거는 뭐 첫 경기 가스공사 전부터 드러났는데 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님은 이제 좀 자제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뭐
어느 정도 뭐랄까 타고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좀 컨트롤이 아직도 안 되는 모습. 그래서 LG전 같은 경우 보면은 파울 많아지다가 테크니컬 파울로 4파울 걸려버리는. 그래서 오셰프가 많이 뛰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플레이가 안 풀릴 때 백코트 안 하는 것도 있고 상대 선수를 갑자기 가격한다든지 SK전을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약간 어수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전 또 보면은 연속 턴오버를 그냥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단단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몸 상태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값인지 조금 이제 걱정이 사실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지난 시즌 오리온의 대체 배경 선수 그 누구죠?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어떤 농 색깔에도 좀 이제 적응하기 힘든데 파워콜까지 이제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경기를 좀 그르치는 이런 좀 모습이 로빈슨한테도 약간씩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 꼬라치 지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파울콜에 민감하게 반응 민감성. 네네. 그다음 백코트 하나 백코트 안 하나 백코트. 네. 네. 그리고 이제 벤치만 안 듣는 거. 네. 그다음에 주변 선수에게 짜증 내는 거.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 받는 거. 한 5가지 종목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4개가 지금 걸려요.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몸 상태가 안 좋고 뭐 경기가 풀렸을 때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타 리그에서 뛸 때도 이런 모습들이 뭐 다혈질적인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좀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 적응하는 부분들인데 자기가 파울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심판들이 이제 박하게 불고 어떨 때는 좀 뭐랄까 판정 기준 자체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어나면은 여기에서 파울콜이 어떻게 되는지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맞춰 나가고 그게 맞은 손을 넘었다 그랬을 때 이제 항의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벌써부터 좀 그렇게 하고 백코트를 안 한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어떤 롤을 뭐랄까 굳은 롤을 많이 주는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시래와 2대1을 해가지고 하이나 아니면 3점슛까지 올라와서 스크린을 치고 쭉 내려가는 쭉 내려가서 피켄롤을 하는 그런 롤 역할을 많이 안 맡겨요. 그냥 가끔 한 번씩 하고 대부분 이 선수가 하이포스트 볼을 잡아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1대1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실책이 나오거나 뭐 어떤 스틸을 당하게 되면 그냥 넉넉히 있어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시스템 자체가 옛날 힉스 있을 때 삼성이 김시래 힉스의 어떤 2대2 공격이 어떤 필살 패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김시래 선수의 평균 어시스트가 지금 4.3개로 좀 하락을 한 상태예요. 6.1개를 하던 선수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의 로빈슨 활용을 보면 이 선수 어쨌든 강점이 스피드랑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극대화하는 건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트레이션, 그러니까 공수가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속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로빈슨이 좀 빠르게 어떤 밖에서 볼을 핸들링하면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사실 이게 근데 꽤 위력적이에요. 못 막더라고요 상대 선수들이. 그러니까 특히 원이나 이제 이런 선수처럼 약간 스피드가 떨어진 선수들은 되게 막기 버거워하더라고요. 왜냐면 방향 전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턴오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좀 김시래와 시너지가 안 나는 모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 국내 선수들과 어떤 동반 상승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이는 요게 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삼성이 아이자 힉스를 이제 2가지로 사용을 했었죠. 그 2대2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활용을 하면서 힉스의 어떤 그 드라이빙에 대한 어떤 위력을 갖다가 최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공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힉스가 하이포스트 쪽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피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로빈슨이 이제 후자를 하고 있는 거죠. 후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득보다는 좀 손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삼성이 뭔가 이제 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다듬어 줄 거긴 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몸 상태가 덜 올라와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좀 해보게 하는 진짜 조니 오브라이언트한테 DB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걸 해보게 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공격에서 다듬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비에서도 사실은 맞아 이게 거의 진짜 서 있는 느낌이 많아서 이게 뭐 체력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삼성 수비가 무너지는데 요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셰프가 있을 때 안정감이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래서 삼성이 지금 6승 20패 지금 10인데 아 정말 힉스까지 빠져나가고 지금 로빈슨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로빈슨도 지금 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 이 팀 정말 좀 힘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네.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